왜 어떤 사람은 들켜도 또 거짓말할까?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악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야. 이 영상에선 반복되는 거짓말 뒤에 숨은 7가지 심리를 볼 거야. 방어 기제, 조종, 자기 기만. 그리고 왜 관계가 천천히 무너지는지도 같이 보자. 많은 거짓말은 공격보다 회피에서 시작돼. 혼나기 싫고, 실망시키기 싫고, 버려질까봐 무서운 거지. 그래서 사실을 바꾸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도 처음엔 거짓말을 대단한 기술로 쓰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불안을 피하는 임시 방편이었어. 문제는 그 순간의 안도가 뇌에 학습된다는 거야. 솔직함은 긴장을 주고 거짓말은 즉각적인 탈출구를 주거든. 이런 사람은 자주 이렇게 말해. 말하려고 했어. 타이밍이 없었어. 괜히 말하면 더 커질 것 같았어. 겉으로는 배려받지. 근데 안쪽을 보면 두려움이 있어. 비난받는 나를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숨기기 위해 사실을 바꾸는 거지. 여기서 첫 번째 심리가 나와. 거짓말은 종종 진실을 숨기기보다 수치심을 숨기는 방식이야. 그래서 반복 거짓말을 볼 때 내용만 보면 놓치는 게 많아.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 순간 진실을 견딜 수 없었는지를 봐야 해. 이걸 알아야 다음 단계가 보여. 거짓말이 단순한 습관을 넘어 자기방어 체계가 되는 순간 말이야. 두 번째는 방어 기제야. 사람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 마음을 지키려 해. 그중 가장 흔한 게 부정이야. 나는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 정도는 다 해. 내가 예민한 거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지? 이건 단순 변명이 아니야. 자기 안의 불편함을 밀어내는 심리적 장치야. 잘못을 인정하면 자아가 흔들리니까 사실 자체를 왜곡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도 자기 거짓말을 절반쯤 믿는다는 거야. 완전히 의식적인 사기와는 조금 달라. 기억을 유리하게 편집하고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고 자신을 피해자로 재배치해. 그러면 마음이 덜 아프거든. 그래서 대화가 어려워져. 상대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는 서사를 말하고 있으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 있게 돼. 이 지점에서 관계는 첫 번째 균열이 생겨. 신뢰는 사실 위에 쌓이는데 방어 기제는 감정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비틀어. 그러면 상대는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 답답함이 쌓이고 결국 진실보다 해석 싸움이 시작돼. 다음은 더 어두운 단계야. 거짓말이 방어를 넘어 통제가 되는 순간이야. 세 번째는 조종이야. 처음엔 혼나기 싫어서 시작했어도 나중엔 사람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기도 해. 사실을 조금만 바꾸면 상대 반응이 달라지거든. 약속을 어겨도 상황 탓을 하면 넘어가고 모순을 지적받아도 감정으로 덮으면 흐려져. 이걸 반복하면 배워. 진실보다 반응 관리가 더 유리하구나. 그때부터 거짓말은 생존이 아니라 전략이 돼. 조종형 거짓말의 특징은 내용보다 타이밍이 정교하다는 거야. 딱 들키기 직전에 먼저 화를 내 미안함보다 억울함을 보여. 핵심 질문엔 답하지 않고 내가 왜 그걸 문제 삼느냐고 되묻지. 그러면 상대는 사실 검증보다 분위기, 수습에 끌려가. 이건 심리적 초점 이동이야. 진실의 무게를 줄이고 감정의 소음을 키워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지. 네 번째는 자기 기만이야. 이건 가장 무서우면서도 가장 흔해.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엔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을 숨기게 돼.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결국 다 너를 위해서였어. 이런 식의 문장이 마음속에서 커져. 그러면 죄책감이 줄어들어. 대신 현실 감각도 같이 무뎌져. 자기가 만든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를 납득하기 시작하거든. 자기 기만이 강해질수록 사과는 점점 이상해져. 미안한데 너도 알잖아.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겉으론 사과인데 실제론 자기 합리화가 섞여 있어. 그래서 듣는 사람은 더 공허해. 사과를 받았는데도 풀리지 않는 이유가 이거야. 진짜 잘못을 마주한 게 아니라 잘못을 포장한 서사를 들은 거니까. 관계는 이때부터 서서히 지쳐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어. 자기 기만은 단순히 나쁜 성격이 아니라 붕괴된 자존감을 덮는 방식일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면 너무 초라하니까 서사를 덧칠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덧칠이 관계를 더 망가뜨려. 다음 장에서 그 무너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볼게. 5번째는 관계 붕괴의 방식이야. 관계는 큰 배신 한 번으로만 끝나지 않아.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작은 불일치가 반복되는 거야. 말과 행동이 자꾸 안 맞아. 설명이 매번 달라. 들은 뒤에도 찝찝함이 남아. 이게 쌓이면 상대의 뇌는 경계 상태로 들어가. 편히 믿지 못하고 자꾸 확인하게 돼. 그러면 사랑이 있어도 관계는 피곤해져. 신뢰가 깨지는 핵심은 거짓말 그 자체만이 아니야. 거짓말 뒤에 따라오는 현실 왜곡이야. 상대가 느낀 불편함까지 부정하면 그 사람은 2번 상처받아. 한 번은 사실 때문에, 또 한 번은 내 감정이 무시당해서. 그래서 반복 거짓말을 겪는 사람은 점점 자기 감각을 의심해. 내가 예민한가? 내가 오해한 건가? 이 단계가 오래가면 자존감도 흔들려. 관계가 무너지는 건 드라마틱한 파국보다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계속될 때야.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대화 후에도 더 혼란스럽다면 이미 몸은 알고 있는 거야. 진실이 사라진 관계는 사랑보다 해석 노동이 많아져. 그건 오래 버티기 어려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다음은 가장 중요한 구분이야. 6번째는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이야. 이해한다고 해서 용인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이 왜 거짓말하는지 이해할 수는 있어. 어린 시절의 두려움, 벌 받던 기억, 수치심, 불안, 다 볼 수 있어. 근데 그 이해가 내 상처를 무시하는 이유가 되면 안 돼. 공감은 경계를 지우는 기술이 아니야. 오히려 더 정확한 경계를 세우게 해주는 힘이야.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에서 끝나면 안 돼. 나에게 무엇을 반복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계속 참는 중이지? 이걸 봐야 해. 상대를 분석하는 데만 몰두하면 내 마음은 뒤로 밀려. 그러면 관계는 계속 상대 중심으로 돌아가. 회복은 상대의 진실 고백에서만 시작되지 않아. 내 감각을 다시 믿는 순간부터 시작돼. 마지막 7번째는 회복이야.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당장 끊어야 하나부터 고민해. 물론 그 선택도 필요할 수 있어. 하지만 더 먼저 해야 할 건 패턴을 읽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이 시작되는지, 들켰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사과 뒤에 책임이 오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서사가 오는지. 이걸 보면 감정에만 끌려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회복은 대단한 결심보다 작은 확인에서 시작돼. 찝찝했던 장면을 글로 적어봐. 말이 바뀐 지점을 체크해. 내 몸이 굳었던 순간을 기억해. 그럼 신기하게도 머리로는 부정하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
거짓말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야. 내 감각을 복구하는 거야. 그때부터 관계를 선택할 힘도 생겨.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앞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반복되는 모순을 견디는 사람은 누구나 혼란스러워져. 그러니 먼저 자신을 의심하지. 마음에 불편함엔 이유가 있어. 진실은 늘 시끄럽게 오지 않아. 아주 작은 어긋남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내. 그 신호를 믿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이 다시 너에게 돌아와. 반복되는 거짓말은 말의 문제가 아니야. 불안, 방어, 조종, 자기 기만의 패턴이야. 오늘 영상이 그 혼란을 조금이라도 정리해줬다면 좋겠어. 다음엔 왜 우리는 알면서도 같은 사람에게 끌리는지 그 심리를 이어서 볼게.